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거를 전제로 물건 찾은 거예요. 이것들을 전제로 찾은 건데 여기도 다 추천은 안 해요. 어쩌면 그냥 공부 삼아 얘기하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가면 안 되거나 여러분한테 안 맞거나 지방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모든 물건이 추천이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도 꽤 있고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선택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했냐면 아까 이제 오르기 시작한 한동안 안 오른 이런 쪽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중소형 역세권 이런 쪽 선택했어요. 그리고 경매를 한다 그러면 저렴하게 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뒷부분 아래쪽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뽑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물건이 많긴 하지만 전국적인 물건들이에요. 이 중에 한 4개 정도는 공개 강의 때 얘기했는 거하고 중복이 돼요. 자, 지금부터 물건 여기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요. 이게 어제 낙찰된 거죠? 궁금했어요. 어제 이 물건을 이제 뽑으면서 과연 이게 얼마에 낙찰될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죠? 인천 물건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과연 얼마에 낙찰됐을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게 낙찰 받으면 안 되는데 실제 낙찰가는 높다. 그러니까 지금 입찰도로 가서 낙찰 받기는 당분간은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높게 되지는 않았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봤거든요. 근데 7억 6천을 봤어. 이 물건 처음에 골라낼 때는 7억 6천으로 봤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호가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뭐 대항력 없고 일부 배당 받으니까 내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깜짝 놀랐네. 비둘기가 왔어. 한번 잠깐 시세를 보겠습니다. 시세 이렇게 잠시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125평방이에요. 급등했어요. 이제 7억을 훌쩍 넘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호가 나온 게 7억 이상을 얘기해요. 125니까 164. 확 넘어갔죠? 8억도 넘어가는 게 있는데 참 이런 거를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최하 가격 7억 6천 이렇게 봤는데 7억 6천으로 봤는데 7억 6천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최근에 급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급등한 만큼의 금액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뭐 6억이나 6억 초반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이게 경매니까 그 이하로 낙찰 받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 거의 7억 가까이 낙찰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의외로 높게 되지는 않았네요. 약간의 이제 낙찰자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장하나는 골프 선수죠. 골프 선수 장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 물건은 창원인데요. 오늘 진행이에요. 이거는 과연 얼마에 낙찰될지를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지방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 카페에다가 제가 추천했던 물건이에요. 창원 물건 치고 최근에 꽤 올랐고 작은 물건이고 부담 안 되는
주변에 공단이고, 예, 그래서 한번 투자를 고려해도 되겠다라고 추천했던 물건인데, 과연 얼마에 될까? 저는 시세를 한 1억 3천 정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됐죠? 과연 얼마 될까? 이거는 여러분, 서울만큼은 높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결론은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건이요. 사실 이런 물건을 저는 가장 선호하는 물건. 그래서 카페에도 역시 추천으로 올린 물건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7일이에요? 오늘 7일인가? 내일 모레 입찰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낙찰이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이런 물건은 코로나의 영향을 저는 덜 받는다고 봐요. 역세권이죠? 작은 평수예요. 그죠? 단지는 크고요. 11만?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세입자는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저는 3억 2천 이렇게 봤는데 세입자는 1번 배당이니까 맞죠? 1번 배당이죠? 그러니까 명도는 문제가 없는. 뭐 관리비 당연히 다 내고 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물건을 가장 제가 추천하는 안정적인 여기 들어가서 살든 투자를 하든 일반 매매로 사든 저는 이런 거를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런 걸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전세도 받쳐주는 이런 게 잘 안 떨어진다고요. 충격에도. 왜냐하면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인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들어가면 좀 높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참 거의 현 시세에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가격이나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꾸준히 올랐다는 것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최근 들어서 또 더 오른 느낌이 있네요. 거래량을 저는 봅니다. 그죠? 네, 잘 팔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좀 오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3억 천이잖아요. 이게 보이거든요. 보이잖아요. 오르는 게. 그죠? 2월 달에 올라도 꽤 올랐네요. 그런데 왜 저는 3억 3천으로 보나? 3층이에요. 층. 그래서 이런 거를 그대로 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좀 낮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3억 2천으로 봤어요. 얼마 써야 될까? 3억은 뭐 당연히 넘겨야 될 거고요. 3억 천까지는 써도 되지 않나? 그러면 사실 뭐 조금 사게 사는 집 수리할 게 없다면 뭐 그 정도 들어가도 되지 않나? 다른 문제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가장 제가 투자하는 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권할 때 저는 이런 걸 잘 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래프 보셨다시피 확 오르지 않아요. 이런 아파트는. 그러니까 결국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내놓으면 팔리는 그런 아파트라고 봅니다. 이 영종도가 공급이 많았다가 최근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그래도 참 싼 편이에요. 그죠? 뭐 청 좋고 단지 규모나 다 좋아요.
그래서 뭐 내용이 조금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좋아했는데 이게 가격이 이제 영종도가 좀 회복됐죠. 요거는 115예요. 회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요것만 보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코로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겠다. 왜죠? 영종도니까. 그죠? 영종도는 이 비행기나 외국 관광객 이런 거를 보고, 그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항공사가 지금 무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부도나지는 않겠지만 작은 데는 부도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렴하게 사면 되지 않나? 또 이게 낙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낫지 않나. 얼마 전까지 제가 영종도 추천했었어요. 작년 연말에 제 유튜브 보면 영종도 지금 오르고 있어. 많이 회복돼서 그래도 아직 저렴해. 뭐 이러고 영종도를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게 뭐 심각해지고 항공사가 위험하면 영종도도 아니다. 빈집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영종도는 또 당분간 그러니까 이게 잠잠해져서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외국 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때 관심. 그때는 또 기회가 되겠죠. 다시 떨어져 있을 테니까. 결국 이 부동산이 입지하고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타이밍 아까 조금 전에 영종도 이런 거는 타이밍 입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건가요? 잘못 눌렀네요. 79370 왜 이게 안 떠지? 네. 자, 구리요. 구리는 참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은 줄기차게 얘기해도 줄기차게 관심을 안 갖는 구리입니다. 구리. 안정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구리가. 바로 서울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구리는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들 안 해요. 신축이요. 여러분 좋아하는 신축. 그죠? 이거 문제 없고요. 뭐 복잡하지만 문제 없어요. 한번 조금 금액이 부담 되겠죠. 구리가 소정 지역인가요? 규제 받나요? 잘 모르겠네요. 규제를 받는다면 또 대출 문제가 있습니다. 역은 약간 거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세 끊이면 좋겠는데 조금 멀죠? 저번에 한 2달 전에 요게 나왔었어요. 요게 나왔었죠. 너무 이게 조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자, 구리는 저는 좋게 봅니다. 구리는 서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는 구리로 간다. 구리 남양주 이쪽으로 간다. 바로 서울이잖아요. 실제 지도 보면 아까 그 태릉선 수촌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물론 주변에 편의시설은 좀 안 갖춰져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뭐 굳이 그게 안 갖춰져도 저는 뭐 문제 없다라고 구리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오목천동 저는 비춥니다.
저는 비춥니다. 너무 잘 알아서 비춥니다. 이게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뭐 저기가 뭐 저렇게 올라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제가 그래요. 이 오목천동에 제가 오래 살았어요. 지금도 여기 살아요. 이게 역세권이거든요. 초역세권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부정적이에요. 제 첫 낙찰이 요 집이에요. 요 집. 저의 첫 낙찰이 요 집이에요. 네. 경매를 제가 94년도에 처음 낙찰받고 그리고 처갓집이 여기에요. 네, 우리 집은 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너무 잘 알죠. 저는 오목천동에 첫 낙찰을 받은 걸 아직도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별로 시원찮은 동네 가서 별로 1억 4천에 낙찰 받고 주택을 2억 정도에 팔고 나왔는데 또 그 위에 또 엄청 올라 버렸어요. 팔고 나는데. 근데 여전히 주거 환경이 이렇게 좋은 쪽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쨌든 곧 여기 개통되죠? 곧 돼요. 그럼에도 물론 여기서 수원역을 간다거나 지하철을 타고 안산을 간다거나 이런 건 좋은데 역세권은 초역세권인데 단지가 작대거나 브랜드가 없대거나 이제 그런 쪽에서 저는 차라리 호매실동이 낫지 여기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꽤 올랐어요. 개통되면 또 오르겠죠. 지금 생각으로 봐서는 또 오를 수도 있는데 역시 또 떨어질 수 있고요. 여기 요번에 최근에 분양했죠. 분양은 쌍용에서 했습니다. 바로 역세권이에요. 별로 관심 없고요. 요게 또 지금 두 번째 고다음 물건이 요거거든요. 이게 역세권인가? 역세권이면 500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역세권인가? 참 애매한 거리예요. 직선이 500m면 이게 참 여기 기차 타려면 지하철 타려면 한 700m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은 역세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역세권이 아니라고 봐요. 요 경매 나온 게 여기 요 집이거든요. 여러분 고다음 물건 하나 있잖아요. 네. 자,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낙찰받고 해결하고 팔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여전히 낙찰가는 여기가 높을 거다. 그래서 낙찰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1등 하기 위해서 꽤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거는 권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고다음 물건이 868 가격이요. 무지 올랐습니다. 사건 자체가 2018년 사건이에요. 이게 무지 저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역세권이냐 아니냐 뭐 이건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사실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가족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물건을 권하고 싶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조합주택이에요. 서희 아파트가. 그 다음 역세권 아니라는 것, 기차를 타려면 대로를 하나 건너야 된다는 것,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래가. 이 면적이 74거든요. 74. 거래가 없어요. 물론 이 74라는 이 평형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거래가 잘 되나? 그렇게 거래가 요거는 뭐 좀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가격 보면 이게 올 연초 작년이군요. 가격 상승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2020년 무지 올랐습니다. 이게 59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매에 나온 거는 74인데 시세를 5억 정도로 봐요. 여기 나타나지는 않네요. 5억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무지 저렴한 건데 얼마나 올까? 한 50명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경쟁자가 한 50명 될 거예요. 5억짜리니까. 최저가는 2억 1,900인데. 그럼 여러분 얼마 쓸 수 있나요? 얼마 쓰실래요? 4억 쓸 수 있나요? 저는 4억 쓰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과연 이게 이 5억이라는 가격을 유지할까? 앞으로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번 입찰장 안 가보신 지 오래되셨고 한번 입찰표 쓰는 것도 한번 연습도 하고 이러시려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 4억 정도. 4억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네. 어떻게 뭐 내놔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래가 없는 비인기 단지는 가격은 이렇게 올랐지만 이게 거래가 있는 가격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70 얼마가? 97이니까 나온 거는 5억에 나왔네요. 그죠? 네. 자, 5억. 이게 거래가 되는 금액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4억에 낙찰받고 한 4억 한 6, 7천에 내놓으면 팔리기만 하면 되죠. 단타로. 팔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팔리는 물건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비추해요.